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될 줄은 저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구장에서 탁구를 치다 보면 어떻게 하면 탁구를 잘 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가끔 받을 때가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제가 잘 치는 탁구는 아닙니다. 저는 뭐 레슨을 받은 적도 없고 구경만 한 30년 되는 사람이에요. 그 중에 이제 뭐 이거 안 치는 횟수도 있었고 탁구가 싫어져 가지고 또 쉬는 그런 해도 있고, 그래서 다 빼면 실질적으로 탁구를 친 횟수는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15년 되는 것 같아요. 시작은 40대 초반에 시작했는데 그때는 뭐 힘도 있고 몸도 좀 빨랐죠. 파워와 스피드가 있을 때였어요. 50대 중반 넘어가면서부터 힘이 딸리고, 제가 원래 페놀도 그 다음에 중펜 이렇게 쳤었는데 할 수 없이 쉐이크로 바꿨습니다. 돌아서기가 너무 힘들어서, 쫓아가기가 화초까지 쫓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쉐이크에다가 또 엘보까지 있어가지고 민나와 양면을 못 붙이고 한 면은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미들숏이라고 하죠. 요즘 저는 이제 그 붙인 지 좀 됐는데 요즘 그 미들숏 많이 붙이더라고요. 특히 저 여성 회원들이, 옛날에는 롱이 유행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미들숏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구장에서도 그렇고 시합장 나가 보면 롱 붙인 사람 반, 이제 숏 붙인 사람 반,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스피드 계열보다는 변화 계열을 좀 그래도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뭐 어쨌건 제가 이제 뭐 그런 유형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탁구가 과연 무엇이냐, 그동안 30년 정도 접해본 제가 한번 좀 얘기를 간단하게 오늘은 좀 해보고, 이거 시리즈물로 이렇게 편을 나눠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탁구가 뭐죠? 네트를 넘겨서 2.7g 되는 가벼운 플라스틱 공을 라켓을 이용해 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죠. 예,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연습할 때는 상대방이 잘 칠 수 있게끔 주지만 시합에 들어갔을 때는 상대방이 못 받게 줘야 되는 게 탁구입니다. 상대방을 불편하게 해야 돼요. 편하게 하면은 내가 이길 수가 없죠. 상대방이 어디가 약점인지, 어디를 뭐를 잘 못 치는지 이걸 빨리 캐치를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거기다 공격을 해서 이기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뭘 알아야 될까요? 일단 내 전형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 전형이 뭔지를 알고 그 다음에 그 전형에 맞는 스킬을 연마를 좀 해서, 제가 볼 때 그 레슨 받으시는 분들 많던데, 솔직히 제가 뭐 옆에 가서 지켜본 건 아니라 가지고 뭘 배우시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초보자들이야 뭐 화백 연습하겠죠. 그 다음에 뭘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분들, 레슨하는 분들 저하고 와가지고 게임 해보면 신통치가 않아요. 그래서 실제 레슨을 하면서 뭘 배우는 건가. 그 중에는 뭐 몇 년씩 된 분들도 있어요. 하여튼 좋습니다. 뭐 내가 뭐 레슨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 레슨을 배웠으면 그걸 써 먹어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 저는 탁구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상대방을 불편하게 해서 감각을 동원해서 게임을 하는 그런 스포츠라고 생각합니다. 불편하게 해야 돼요. 불편하게 하려면 뭘 해야 되죠? 상대방이 못 받는 구질을 보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게임이 딱 들어갔는데 커트 한번 해봐요. 커트 잘 받아. 그러면 커트 싸움에서 내가 질 것 같으면 계속 커트로 가면 안 되겠죠. 그럼 뭘 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민볼로 만들어서 민볼로 쇼트로
한번 해보고 민볼이 또 세다 나보다, 그러면 나보다 고수입니다. 그럼 뭐 같이 0대 0으로 칠 수는 없는 거예요. 핸디 잡고 쳐야 되겠죠. 근데 요즘은 뭐 이제 한 부스도 옛날엔 2점 주고 그 다음부터 1점씩 줬는데 요즘은 한 부스도 무조건 1점씩 주기 때문에 핸디도 뭐 한 부스 정도는 큰 의미가 없어요. 솔직히 하나를 그거 두 알은 좀 부담되는데 1점은 저는 뭐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브를 누가 먼저 하느냐, 가위바위보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가위바위보 이기면 1점 잡았을 때는 먼저 줘요. 어차피 서브 하나밖에 못 넣기 때문에 뭐, 뭐 그냥 뭐 편하게 치는 자리는 뭐 이겼으면 제가 그냥 치기도 하는데, 근데 뭐 그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포인트는 불편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불편하게 하려면 내가 최소한 4가지는 할 줄 알아야 돼요. 민볼 다룰 줄 알아야 되고, 하회전 걸린 공, 그 다음에 상회전 걸린 공, 그 다음에 좌든 우든 회전하는 공, 이 4가지 볼이 어떻게 나한테 왔을 때 내가 이거를 밀지, 깎아보낼지, 아니면 돌아서서 걸지, 아니면 백으로 걸지, 아니면 스매싱으로 때릴지, 이거를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감각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거 보는데 감각이 떨어지는 분들은 한 5년 이상 걸리는 것 같고, 감각이 좋은 아주 젊은 친구들은 뭐 1년도 안 걸려서 다 마스터하는 것 같고, 저도 그 구질 파악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대처는 지금도 뭐 100% 장담 못합니다. 네. 참 어려운 거예요. 그 구질 파악한다는 게. 하지만 해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레슨하는 코치라면 저는 기본 그 화나 백, 그 다음에 쇼트, 커트 4가지 기술 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감각 익히는 그런 유형으로 저는 코치를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서브입니다. 서브 한 2가지 3가지 정도 갖고서 게임 하신 분들 많아요. 근데 2가지 중에 3가지라고 하면 2가지는 커트 서브, 짧은 거 긴 거, 그다음에 하나는 회전, 뭐 이 정도예요. 그거 갖고 될까요 과연? 저는 이게 11점 나는 게임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5개 이상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정적인 10대 9 정도 왔을 때 딱 하나 상회전으로 넣는 거 하나 숨겨놓고 있고, 안 넣어야죠. 딱 하나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0대 0부터 시작해서 갈 때는 처음에 뭐 커트 서브 한번 넣어보고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나 바로 제끼나 아니면 같이 커트를 해주나,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커트 서브 한번 넣고, 너클 서브 한번 넣고, 그 다음에 반회전 반커트 한번 넣고, 그 다음에 회전 한번 넣고, 뭐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하여튼 회전, 거의 회전이 한 80% 이상 정도 되는, 커트 약간 들어가는 뭐 이 정도 해서 넣고, 그렇게 해서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나를 보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맞게 진행을 하는 거죠. 근데 일단은 이거를 연습들을 맨 화연습만 해. 맨 백 연습만 하고. 제가 구장에 가서도 보면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구장에서 핫백 열심히들 치시는데 그거는 거의 민볼 가지고 치죠. 뚝딱 민볼.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그 위에 단계 분들은 회전 거는 거, 툭툭 회전 거는 거, 상대방 쇼트 대주고 한번 걸고, 쇼트 대주고 한번 걸고. 그러니까 민볼하고 그다음에 이제 상회전으로 온 볼을 또 다시 쇼트로 밀어서 민볼 만들어주고, 다시 걸고 민볼 만들어주고, 여기까지 잘 해요. 근데 시합 들어가면 누가 그렇게 줍니까? 당신 걸으라고 이렇게 앞에다 밀어줍니까?
빼죠. 아, 비틀거나 아니면 커트성을 넣어가지고 한다거나 하여튼 어렵게 줄 겁니다. 그럼 돌아서 해야 돼요. 돌아서기 싫으면 강력하게 건드려줘야 됩니다. 상대방이 반격을 못하게. 짧게 줬다가 길게 줬다가 뭐 이런 것도 아니면 코스를 뺀다던가. 안 돼도 해봐야 돼요. 근데 이건 뭐 남성분들 여성분들 제가 평가하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레슨도 열심히 받지만 그거를 응용해서 실전에 써먹는 거를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날리면 어떡하나, 아니면 네트에 꼬라박으면 어떡하나, 이걸 걱정하셔. 저는 거기서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좀 무슨 시합 때에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냥 구장에서 그냥 시합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도 못하면 시합장 가서는 더더욱 못해요. 해봐야 됩니다. 과감하게. 자, 구장에서 이제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맨날 뭐 한 7대3으로 져요. 근데 오늘은 한번 이게 5대5로 올리고 싶어. 그러면 과감하게 해야죠.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아, 네트에 걸리거나 날리면 어떻습니까? 이건 뭐 아무 문제도 없는 건데 시합장 나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연습할 때 구장에서 연습할 때 연습 시합이라도 실전에서 할 수 있는 그대로 적용을 해서 과감하게 해봐야 됩니다. 들어오면 좀 짧아도 한번 때려보고, 긴 볼도 한번 때려보고, 네트에 꼬라 박으면 어때요? 날리면 어떻습니까? 그걸 겁을 내면 어떡합니까? 많이 실패를 해보면 점점 요령이 생겨요. 아, 내가 이렇게 때려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아,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게 몸에 딱 각인이 되는 순간에 한 단계 올라갑니다. 탁구는 이렇게 포물선으로 올라가는 운동 스포츠가 아니에요. 실력이 그렇게 늘질 않아요. 계단형입니다. 계단형. 어느 날 딱 깨우침이 있으면 한 단계 탁 올라가요. 그러다 또 쭉 갑니다. 마냥 가요. 뭐 1년이 될 수도 있고 뭐 2년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다가 또 뭔가 하나 딱 깨우치면 또 딱 올라갑니다. 이런 식이에요. 탁구. 그래서 중간에 탁구 관두시는 분들이 많아요. 성격 급하신 분들이나. 저도 성격 급한 성격인데 전 공 갖고 노는 걸 원체 좋아하다 보니까 애들 때. 그래서 좀 그것도 어렸을 때 공 갖고 놀았던 게 탁구에도 도움이 많이 되긴 했어요. 감각적으로. 예.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는 목적은 감각 좋고 스피드 좋고 파워 좋은 젊은 그 다음에 고수들 이런 사람들은 이거 볼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대로 잘 치면 됩니다. 제가 지금 포인트를 맞히는 타켓은 제가 중수거든요. 중하수들. 그 중에서도 나중편에 이제 찍을 건데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최소 50대 이상을 주 타켓으로 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얘기하다 보면 여성분들의 한정돼서 얘기가 좀 많이 나갈 것 같아요. 그걸 참고해서 뭐 남성분들 중에서도 사고 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뭐 받으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는 정석을 얘기하려고 지금 이 영상을 찍는 게 아니고 수학에도 정석이 있고 해법이 있듯이 저는 해법을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 편에서는 다른 얘기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